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알아보겠는데요. 보통 사춘기에 성인 골량의 90%가 형성되고 35세 무렵부터 골량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여성들은 대개 50세 전후에 폐경이 되면 빠른 속도로 골량이 줄어들고 폐경 후 3에서 한 5년 내에 골밀도 소실이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고 해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이유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골밀도를 유지해주는 좋은 작용을 하는데 폐경으로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속도가 남성보다 빠르기 때문이죠.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면 거기에 T스코어 또는 Z스코어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WHO 가이드라인을 보면 T값, 즉 T스코어라고 하는데 이 T스코어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정상,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는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정의해요. 여기서 T스코어는 본인과 젊은 정상인의 평균치와 비교한 값이고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는 거고 Z스코어는 본인과 같은 연령대에 비교한 값으로 마이너스 2.0을 정상으로 보는데 대개 T스코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 후 담당 의사의 소견을 들을 때 내 T값이 얼마인지 정도는 물어보고 알아두시면 아마 많은 참고가 되겠죠. 우리가 골밀도를 검사하는 이유는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절 위험이 매우 높고 만약에 골절되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T스코어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2.5 이 정도 기준 수치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 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노후에 골절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골밀도 검사 후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 치료제로 대표적인 포사맥스 또는 비타민 D까지 포함된 포사맥스 플러스 이런 걸 처방하게 되는데요. 이런 약 처방받으면 먹기도 힘들고 복약 지도도 힘들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아침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보리차도 안 되고 음료수도 안 되고 생수로 이 약을 복용하고 물도 200ml 정도 충분히 드시고 30분 정도 눕지도 말고 앉아있거나 움직이라고 하는 약들이 포사맥스 플러스와 같은 종류의 골다공증 치료제인데요. 성분명은 조금씩 다르고 이름도 다양하게 나와요. 포사맥스 플러스, 악토넬, 봄비바, 리센 플러스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라고 해요. 이런 종류의 약들이 위장장애가 심해서 약 드시고 누워있으면 잘못하면 식도나 위점막에서 달라붙어 급성 식도염이나 급성 위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 드시고 눕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새로운 세포로 계속 치환되듯이 그 단단한 뼈도 계속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돼요. 뼈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보면 뼈를 부수는 세포를 파골세포, 뼈를 새로 만드는 세포를 조골세포라고 하는데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세포를 부수고 그 다음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세포를 만들어 그 자리를 메꾸거든요. 건강한 뼈는 이렇게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균형이 잘 맞아요. 그런데 골다공증 치료제들은 파골세포를 차단해서 골밀도를 높이려고 하는 원리인데 파골세포를 차단하다 보니 조골세포 작용도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를
힘들게 복용을 해도 파골세포를 차단해서 빠져나가는 속도는 조금 줄여주기는 하는데 조골세포가 제대로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골밀도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1년, 2년을 먹어도 수치가 별 변화가 없는 분도 있어요. 골다공증 치료제 부작용을 보면 위장장애뿐만 아니라 골 흡수가 감소되면서 혈청 칼슘 농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안과의 부작용, 또 신장 독성도 있고, 턱뼈 괴사 등이 있는데 그중 턱뼈 괴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골다공증 치료제를 먹어도 생각보다 골밀도가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3년 이상 오래 먹어야 할 경우도 있는데, 미국 구강암 외과 학회에서는 3년 이상 복용한 사람이 임플란트 할 때는 3개월 정도 약을 중단한 후 임플란트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턱뼈 괴사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골밀도 검사했더니 T값이 마이너스 2.5 이하 나오고 또 치아도 안 좋아서 임플란트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면 임플란트를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장이 너무 약해서 골다공증 치료제를 못 드시겠다는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제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말이 건강기능식품이지 사실은 전문약보다도 효과가 상당히 빠르게 나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K-메디쿱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인데, 신소재 KMB319로 아연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조골세포의 구연산 분비를 촉진시켜 골 강도를 높여주는 아임칼슘이나 본프라임 V2 또는 체질에 따라서 한두 가지 더 추가해서 골밀도를 2, 3개월 만에 빠르게 올려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조해 보세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